밥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저걸 어떻게 다 먹지? 지금 먹는 양의 최소 2.5배는 밥을 많이 먹는 게 되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네, 1000마리 잡았다, 500마리 잡았다. 그걸 곱하기 365 하면 소고기, 그게 다 한이었을 거네, 한. 우리 역사에서 식생활, 국민 경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뭐 그림도 있을 거고 기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림에도 표현되는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림 같은 데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제 김홍도화 그림 풍속도척 중에 새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근데 거기 보면 농사일 중간에 새참 먹는 장면인데 밥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 먹지? 싶은데 이제 숟가락다 들고 거기 이제 먹는 장면, 그게 늘 그렇게 먹었는가 그거는 차후의 문제지만 적어도 새참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하고 밥 먹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오전 내내 일하고 밥을 먹는데 밥솥을 먹는 것 같아요, 세 명이. 그다음 조선시대 이제 유학자들의 기록에서도 사람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가난해진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실학자 보면 너무 많이 먹는다고. 고려시대 고려사의 기록이 있어요. 전함 건조하는 인부들한테 하루에 지급했던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려사 그게 이제 1.88승 이거를 환산을 하면 360ml 정도가 되고, 현대 성인 남자 하루 먹는 양이 140ml 정도가 되니까 지금 먹는 양의 최소한 2.5배는 고려시대에 이미 먹고 있었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급을 했다. 그리고 그 쇠미록 임진왜란 때는 하루에 7포기라고 했으니까 한 420ml 정도를 먹었고, 그 조선 조정에서 이제 정한 구휼미,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 쌀이 하루에 5포, 그러니까 300ml, 140ml를 먹으니까 지금 먹는 양의 2배를 굶어 죽는 사람한테 정부에서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나온 얘기가 밥들을 좀 많이 먹었다라는 표현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우리 저기 잠깐 쉴 때 얘기했지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일 많이 해서 배고파서 많이 먹는 것도 있고, 일의 특성하고도 연결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농사일이라는 게 저는 직접 경험해본 적은 거의 없지만 다른 일도 일하다 보면 배 엄청 고프거든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먹는 게 쌀밖에 없으면 먹는 게 쌀이랑 음식밖에 없으면 쌀이랑 채소 몇 가지밖에 없으면 충분히 뭐 그 고기도 그렇죠, 고기도 덜 먹고 또 다른 다양한 반찬 생선도 많이 못 먹었다 그러면 오로지 먹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하고는 다르게 또 간식거리나 이게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먹을 게 사실 먹는 총량을 따지면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도 쌀은 적게 먹어도 이것저것 먹는 걸 따지면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쌀을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면 한번 가뭄이 들거나 흉작이 들면 굉장히 힘들었겠군요, 나라가. 그래서 그 이양법, 모내기가 삼국시대 전례가 됐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 법으로 금지를 했었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모내기를 하면 잡초복을 뽑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진다 뭐 이런 식의 이유였었는데, 알고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의 차원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내기를 하면 가뭄이 들면 쫄딱 망하는 거고, 직파를 하면 가뭄이 들어도 어느 정도 소출은 되는 거니까 매년 이제 도박을 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모내기를 금지를 시켜버리고 직파를 하게 했을,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지금 눈으로 보면 당연히 모내기를 하죠. 관계가 워낙 잘 돼 있고 뭐 물 다 필요하면 뭐 땅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쓰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실제로 쌀을 먹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양반 애들이나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보리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럴 연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보리밥을 가난해서 먹을 연배는 아니죠. 저 시골 살았는데 보리밥 먹었어요. 많이 먹진 않았는데 쌀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새참이란 그림의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하얀 쌀밥이 아니라 보리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엄청나게 큰 소쿠리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천이 덮여 있는데 거기 밥비스름한 게 쌓여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하얀 쌀밥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보리밥 종류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보리밥이면 아시는 것처럼 양은 좀 돼 보여도 먹고 나면 배가 쭉 꺼지는. 그래서 쌀밥이라고 해서 모든 계층이 다 그렇게 많이 먹고 네, 잘 먹었다기보다 네.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도 못 먹었고 소를 먹는 것 자체도 금지였었고 소를 금지한 이유는 뭔가요? 그 일소를 그렇죠.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유교의 논리에 따라서 소는 살아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죽어서 가죽을 주고 뿔을 주고 뭐 다 주는데 그 고기까지 취하는 거는 군자가 할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이유로 소 고기는 이제 금지를 했는데 사실 그 소 그 큰 거를 다 묻으려고 그러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다 먹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세종대왕도 실제로 소고기 먹지 말라고 했었고요. 뭐 영조도 자기는 술을 먹으면서 금지령을 가장 오래 지속하기로 했고 하니까 그런 현실하고 좀 괴리돼 있는 결국엔 유명무실해진 그런 금지된 사항들이 그러면 예, 뭐 소는 어쨌든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있다 치고 못 먹게 했던 저는 소고기 관련해서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소고기를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 조선시대 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많이 먹었다고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하루에 소를 몇 마리 잡았다 그런 걸 따지면 많이 나라에서 아니면 네, 나라에서도 어떤 그 관청에서도 잡고 민간에서도 잡고 몰래 잡고 하루에 뭐 1000마리 잡았다, 내지 500마리 잡았다. 그걸 곱하기 365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 500마리라는 기록도 있고 1000마리라는 기록도 있긴 하지만 하루에 예, 근데 과연 그게 정확한 통계인가 아니면 어떤 걸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좀 부풀리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저는 갖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소고기를 조선 후기 때 먹는 거가 붐이 일어났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정조가 자기 신하고 남은 편지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데 소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방식이 벌금을 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못 잡게 하는데 잡아 먹었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릴 거 아니에요? 때릴 거 아니에요?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먹는다. 그래서 벌금 낼 돈 다 제하고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소가 많이 잡아먹게 되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게 되고 소고기를 먹는 붐이 일어나게 그게 다 한우였을 거 아니야 한우였죠. 그게 한우였습니다. 근데 일솔에서 그 육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 후기 때 소고기 먹는 붐하고 소고기 도축하는 거하고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고 그런 것도 사회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 관계가 또 있기는 하고요. 네. 사람이 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쌀도 먹고 또 뭐 기름기도 좀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름은 정말 귀했죠. 네, 그것이 귀해가지고 그 채소와 곡식만을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도 있어 뭐 상황을 볼 수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지금 채소하고 옛날 채소는 거의 뭐 이 온실 속에 있는 이 화초와 저 야생화의 차이 정도 섬유질이 엄청나게 강했을 거고요. 그 섬유질을 계속 섭취를 하다 보면 섬유질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원활한 배출이 안 돼서 변비에 많이 시달렸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변비 많이 걸릴 수 있겠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늘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무 껍질 갉아먹고 뭐 뿌리 캐먹고 뭐 거친 나물 뭐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 그래서 변비를 치료해가지고 효자로 인정받아가지고 효자문을 세워주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아, 변비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공문이라고 하던데요. 한국에 갈대 같은 빨대를 대고 참기름을 불어 넣었더니 뭐 3박 4일 동안 뭐 변이 쏟아졌다 뭐 그런 얘기로 뭐 전후평강이랑 그쪽에서 뭐 이렇게 조정에 보고가 돼서
효장군이 됐다라는 뭐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효자를 양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뭐 그런 우수사례 발굴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뭐 비슷했었나 봐요. 그래서 효자를 만들기 위한 뭐 어떤 뭐 그런 교육 같은 것도 뭐 하고 이제 서로 그 수령들끼리 뭐 경쟁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 민족한테는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루의 삶의 루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있죠? 밥심으로 산다. 또 뭐 밥에 얽힌 속담은 많죠. 네. 만났을 때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나라는 거의 없죠. 밥 먹었냐? 네. 그렇죠.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래 밥 한 번 먹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네네. 그건 뭐 대표적인 이야기이고 뭐 굳이 연결시키면 뭐 금강산도 시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밥 먹고 나야 보인다고. 그러네요. 일단 참 우리나라는 먹어야. 네.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서로 갈망을 했던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있지 처음 않을까 만나는 싶어요. 사람한테도 식사하셨으니까 네. 밥을 많이 먹는 게 되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식구들한테 밥은 먹고 사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느 집안에서 밥 세 끼를 잘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부럽고 막 그 집안은 되게 잘 사는 집 이런 것들로 이렇게 대체되는 효과를 받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리고 테레비 프로에도 저는 약간 이상했었거든요. 삼시세끼. 왜 새끼일까? 왜 먹는 걸 이렇게 근데 할까? 잘 생각해 보면 조식, 석식은 있는데 점심이거든요. 식이 아니잖아요. 마음 심장. 마음에 점을 찍듯이 조금 먹는다. 허한 마음을 달랜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침 저녁만 있었고 중간에 새참이 있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그 황제가 좀 허기를 달래서 마음을 달래는 식으로 먹었던 게 이제 점심 식사가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원래는 두 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간식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우리네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너무 뭐 가난하게만 살고 너무 못 먹고만 살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인식이 돼 있는 게 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표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볼 때.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쌀을 중심으로 먹을 만큼 먹었고, 그리고 소고기도 먹을 만큼 또 이제 때 되면 먹겠지만 잡아서 먹고 했던 백성들도 그렇게. 그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것들이 붕괴가 됐을 때, 조절 장치가 붕괴가 됐을 때,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한테 조선시대도 환곡이라고 해서 식량을 꺼주잖아요. 어려울 때 꺼주, 가을에 이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안정적인 장치들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이 되고 쌓이면서 그런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큰 어려움. 그게 조선 말에 보통 얘기하는 수많은 난리들, 어려운 상황들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다 유지할 수 있는 범주 내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새로운 또 제도들, 사상들이 나와서 새로운 나라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우리 있는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이 똘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농사 잘 짓고 쌀하고 고기를 해서 잘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일을 많이 안 했다든가 관리를 안 했다든가 일을 많이 안 했다든가 게을렀다든가 딴짓했다든가 이래서 그 치세, 조금만 치세 물을 관리하든 백성의 생물을 관리하든 난리를 관리하든 이런 것들을 못했을 때 벌어지는 그런 그 아주 참혹한 삶을 벌어지니까 그걸 했던 왕들이 대부분 훌륭한 왕들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다들 우리나라는 잘 살아났던 거네요, 보니까.